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단 하루 만에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2천만 원을 훔쳤다고요. 손도 대지 않은 돈으로 말입니다. 65년을 살면서 바늘 하나 남의 것 가져본 적 없는 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도둑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선해 보이던 사람, 가장 믿었던 이웃,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누군가가 저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은 청춘바다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분입니다. 올해 65입니다. 이 동네에 들어온 건 35살 때였으니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들 둘 키우면서 이 동네에서 쭉 살았습니다. 아들들은 이제 다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독립했고 저는 여전히 이 낡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편하게 여깁니다. 말이 없고 남일에 참견 안 하고 필요하면 도와주는 사람.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동네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반찬 나눠드리고 동네 행사 있으면 조용히 뒤에서 거들고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하게 이웃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재개발. 그 단어 하나가 이 조용한 동네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처음엔 소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지도 모른다더라. 그러다가 구청에서 실제로 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주민들 입에서 보상금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정분 씨 들었어요? 저쪽 동네는 평당 1,000만 원 넘게 받았대요. 우리도 잘하면 집값 몇 배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보는 눈이 아니라 경쟁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박상혜 씨가 있었습니다. 박상혜 씨는 62입니다. 저보다 3살 어립니다. 동네 봉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컸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웃으면서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분 씨, 우리 이번에 제대로 뭉쳐야 해요. 혼자보다는 함께 움직여야 보상금도 더 받고 나중에 분쟁도 없어요. 박상혜 씨가 제안한 건 주민 기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전문가 상담도 받고 나중에 구청이랑 협상할 때 제대로 준비하자는 거예요. 처음엔 몇 명만 동의했는데 박상혜 씨가 워낙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설득하다 보니 결국 동네 주민 20명 정도가 각자 100만 원씩 기금을 냈습니다. 총 2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상혜 씨가 회장이니까 당연히 박상혜 씨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회계장부도 박상혜 씨가 작성하고 통장도 박상혜 씨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에 100만 원을 선뜻 내놓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에 애착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이고 아들들이 자란 집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거리를 뒀습니다. 정분 씨는 안 하세요? 박상혜 씨가 물었을 때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끼리 잘 진행하세요. 박상혜 씨는 그래요? 알겠어요 하면서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3개월 전 일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동네 주민들이 모임 장소인 경로당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박상혜 씨가 급하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모두 좀 모여주세요. 큰일 났어요. 저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금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을 받은 게 이상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다니까 저도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말입니다. 주민들이 다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분 씨 왔어요? 박상혜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상혜 씨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주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기금이 사라졌어요. 순간 경로당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2천만 원이 어떻게 사라져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상혜 씨는 회계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통장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회계장부를 다시 확인했는데 박상혜 씨가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출금 내역이 있어요. 11월 15일 2천만 원 전액 출금. 주민들이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멀리서 봤는데 확실히 출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찾아간 거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상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계장부를 보니까 정분 씨가 가져간 걸로 돼 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분 씨,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박상혜 씨가 장부를 들어 제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출금 2천만 원 이정분.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기금에 참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11월 15일에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통장도 만진 적 없어요. 박상혜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통장 출금 내역도 확인했는데 분명히 11월 15일에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통장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매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미 돈이 없어진 거예요. 동네 원로인 도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그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 적은 없어요? 아니요. 저만 관리했어요. 그럼 이상하네. 정분 씨 명의로 출금했다는 건데 정분 씨가 어떻게 통장을 찾아갔어요? 도영 씨가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구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영 씨, 저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 돈 손도 안 댔어요. 제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표정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회장님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장부는 조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박상혜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분 씨, 제가 왜 제 돈을 훔쳐요? 저도 100만 원 냈는데.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제 절친 명자 언니가 나섰습니다. 명자 언니는 68입니다. 저랑은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사이입니다. 동네에서 서로 제일 의지하던 사이였습니다. 정분아, 언니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니, 언니라도 날 믿어줘요. 나 진짜 아니에요. 저는 언니를 애절하게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너를 믿고 싶은데 상황이 이래서.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명자 언니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일단 정확하게 조사부터 해봐야죠. 박상혜 씨가 중재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떼어보고 CCTV도 확인하고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요. 빨리 해요. 도영 씨가 재촉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경로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단 하루 만에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절대 하지 않은 일로 말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65년을 살아온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도둑이 됐습니다. 아니,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직접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박상혜 씨의 얼굴, 장부의 제 이름, 그리고 명자 언니가 저를 외면하던 그 순간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을 꺼내 조카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는 37입니다. 제 동생의 딸입니다.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소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야, 이모가 좀 도움이 필요해.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나 도둑 됐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소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소라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이건 분명 조작이에요. 이모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내려갈게요. 같이 해결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소라는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라가 도착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소라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소라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소라야, 고마워. 내가 와줘서. 저는 소라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모, 지금부터 제가 물어보는 거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소라는 기자답게 침착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것부터 박상혜 씨가 기금을 제안한 것, 그리고 어젯밤 경로당에서 벌어진 일까지 말입니다. 소라는 노트북에 뭔가를 적으면서 중간중간 질문했습니다. 이모, 그 회계장부는 누가 관리했어요? 박상혜 씨지. 회장이니까. 통장 비밀번호는요? 그것도 박상혜 씨만 알고 있어. 주민들한테는 공개 안 했어. 그럼 이모는 그 통장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지. 난 기금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이거 완전히 조작이에요. 조작? 네. 생각해 보세요. 이모는 기금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통장도 만진 적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모 명의로 돈이 출금됐다는 거예요? 그러게 나도 이해가 안 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모를 범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라가 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상희 회장밖에 없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혜 씨가? 왜?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왜 박상혜 회장이 이모를 범인으로 몰아야 했는지. 거기에 답이 있어요. 소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조사 좀 해볼게요. 일단 박상혜 회장 주변을 파보겠습니다. 소라야, 조심해야 해. 섣불리 움직이면. 걱정 마세요, 이모. 저 기자예요. 이런 거 파는 게 제 일이에요. 소라는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 10시쯤 소라가 돌아왔습니다. 이모, 뭔가 이상해요. 소라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구청 직원이랑 박상희 회장이 만났대요. 오늘 저녁에. 구청 직원? 네. 도시계획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김지호래요. 나이는 45 정도 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람. 나도 봤어. 예전에 설명회 왔을 때. 그 사람이랑 박상혜 회장이 오늘 저녁 동네 뒷골목에서 몰래 만났대요. 주민 한 분이 우연히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상한 일이야? 이모,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 담당 공무원이랑 주민 대표가 밤에 몰래 만난다? 보통은 공개회의나 설명회에서 만나죠. 왜 몰래 만나요? 소라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거래를 한 건가? 그걸 알아내야죠. 내일 제가 구청 가서 확인해 볼게요. 소라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명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20년 지기 명자 언니였습니다. 어제 경로당에서 저를 외면했던 그 언니였습니다. 정분아. 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오셨어요, 언니?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정분아, 미안해. 어제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언니가 변명했습니다. 믿어주실 거예요? 아니면 의심하실 거예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말했습니다. 나 너 믿어. 내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그럼 왜 어제는? 미안해. 분위기가 그래서 나도 겁났어. 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언니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정분아, 근데 말이야. 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상혜 씨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요즘 박상희가 나한테 자꾸 연락해. 같이 밥 먹자, 차 마시자, 그러면서. 그게 뭐가 이상해요? 우리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잖아. 근데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 언니의 말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셨어요? 응. 어제 만났는데 자꾸 내 얘기만 해. 내 얘기요? 정분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 정분이가 뭐라고 하더냐? 그런 거.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언니, 혹시 박상혜 씨가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오늘 너한테 온 거야. 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이모, 저 왔어요. 누구세요? 아, 소라야. 이분은 명자 언니야. 이모 친구. 소라는 언니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소라구나. 많이 컸네. 기자 된다고 하더니 정말 기자 됐어? 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소라는 언니를 보며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언니가 돌아간 뒤 소라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저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명자 언니? 왜? 아니, 그냥 어제 경로당에서 이모를 외면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모, 사람은 절대 분위기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지 않아요. 소라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라야, 명자 언니는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사이야. 그럼 더 이상하죠. 20년 친구라면 무조건 이모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단 조심하세요. 지금은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소라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모, 오늘 구청 갔다 왔어요. 뭐 알아냈어? 김지호라는 직원, 확실히 수상해요. 재개발 담당인데 박상혜 회장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 그걸 알아내야죠.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정분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아, 저는 최민구라고 합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일 좀 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최민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제가 이 동네 재개발 건으로 주민분들께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어서요. 정분 씨 혼자 사시죠? 요즘 같은 때는 제대로 된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최민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개발되면 보상금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거절하려는데 최민구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이정분 씨, 요즘 동네에서 좀 어려운 일 겪으신다고 들었어요. 기금 사건 말이에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소문 다 돌더라고요. 아니,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최민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좀 싸게 파시면 제가 바로 현금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됐습니다. 저 팔 생각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최민구는 명함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소라가 창문으로 최민구를 지켜봤습니다. 이모, 저 사람 브로커예요. 브로커? 네. 재개발 구역에 항상 있어요. 주민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집을 싸게 사들이는 사람들이요. 그럼 왜 나한테 온 거야? 이모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도둑으로 몰렸고, 동네에서 고립됐고, 그럴 때 사람들이 제일 약해져요. 그때 접근하는 거죠. 소라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이모,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저 브로커가 어떻게 이모 상황을 알았을까요? 기금 사건은 어제 터진 일인데, 소라의 말에 저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알려줬다는 거지. 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소라와 저는 동시에 같은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박상희. 그날 밤 소라는 동네를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소라는 여기저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소라가 돌아왔습니다. 이모, 증거 잡았어요. 뭘? 소라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상혜 씨와 최민구 브로커가 골목에서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 둘이 아는 사이예요. 소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박상혜 씨가 최민구한테 내 얘기를 한 거네? 네. 그리고 아마 이모 집을 싸게 사들이라고 시킨 것 같아요. 왜 박상혜 씨가 그런 짓을 해? 그게 핵심이에요, 이모. 왜일까요? 박상혜 회장이 이모를 없애려는 이유가 뭘까요? 소라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박상혜 씨가 왜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인데 제가 박상혜 씨에게 무슨 잘못을 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박상희, 김지호, 최민구, 그리고 명자 언니. 이 사람들이 모두 뭔가 연결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말했습니다. 이모,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분명히 뭔가 나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던 분인데 말입니다. 반찬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멸치 좀 주세요. 아, 네. 얼마나요?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동네 기금 훔친 사람? 쯧쯧, 겉으론 착해 보이더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소문이 벌써 동네 전체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 같으면 인사하던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길을 건너갔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소라가 왔습니다. 이모, 은행 갔다 왔어요. 소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뭔데 그게? 주민기금 통장 거래 내역이요. 그걸 어떻게 구했어? 제가 기자라는 걸 밝히고 사건 조사 중이라고 했더니 협조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박상의 회장 몰래요. 소라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11월 15일에 2천만 원이 출금됐어요. 현금으로요. 그럼 누가 찾아간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은행 CCTV를 확인했는데 소라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창구가 보였고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박상혜 씨였습니다. 박상혜 회장이에요. 11월 15일 오후 2시 37분 박상혜 회장이 직접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갔어요. 그럼 돈을 가져간 건 박상혜 씨잖아. 네. 근데 회계장부에는 이모가 가져갔다고 적혀 있죠. 완전히 조작이에요. 소라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소라야, 그럼 이걸 주민들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이모,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무슨 말이야? 소라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동네 카톡방이에요. 화면에는 동네 주민들의 단체 카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분 씨, 기금 2천만 원 횡령. 증거 확보. 조심하세요. 집 찾아가서 추궁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댓글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역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거야? 박상희 회장이요. 소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이건 완전히 계획된 거예요. 박상희 회장이 이모를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소라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모,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계장부 말이에요. 회계장부? 네. 제가 어젯밤에 경로당에 몰래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뭐? 소라야, 그건 위험해. 괜찮아요. 조심했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 왔어요. 소라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회계장부 사진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11월 15일 출금 부분이요. 소라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정분이라고 적힌 이 부분, 잘 보면 수정한 흔적이 있어요. 수정액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정말로 자세히 보니 종이가 약간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리고 필체도 이상해요. 다른 날짜들은 다 같은 필체인데 이 부분만 미묘하게 달라요. 그럼 원래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지우고 내 이름을 쓴 거네? 정확해요. 아마 처음엔 박상희 회장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찾아갔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모 이름으로 바꾼 거죠. 소라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 증거들을 모으면, 네. 은행 CCTV, 통장 거래 내역, 회계장부 조작 흔적.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박상희 회장이 거짓말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때 소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라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이모, 큰일 났어요. 왜? 경로당 앞 CCTV 확인했는데 영상이 사라졌대요. 사라졌다고? 네. 11월 15일 전후로 일주일치 영상이 통째로 지워졌대요. 누가 지웠어? 그건 모르겠대요.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데 로그 기록도 없대요. 소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모, 이 사람들 증거를 지우고 있어요. 저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범인으로 몰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소라야, 우리 어떡하지? 이모, 포기하면 안 돼요. 다행히 은행 CCTV는 확보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소라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모,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박상혜 회장이랑 김지호 공무원이 만난 거 말이에요. 응. 그날 만난 장소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 CCTV를 확보했어요. 소라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박상혜 씨와 김지호 공무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봉투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돈일 가능성이 높아요. 김지호 공무원한테 박상혜 회장이 뭔가를 준 거죠. 대가를 준 거네.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소라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모, 저기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화면에는 또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최민구 브로커잖아. 네. 최민구 브로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이 세 사람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소라의 말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희, 김지호, 최민구. 이 세 사람이 뭔가를 꾸민 것입니다. 소라야,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범인으로 만든 거야? 그걸 알아내야죠. 분명히 이모가 방해가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늦은 오후, 명자 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분아, 나 할 말이 있어.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언니? 나 미안해.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왜 그러세요? 나 박상희한테 약점 잡혔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나 사실은 빚이 있어. 3천만 원. 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작년에 사업을 좀 했는데 망했어. 그래서 빚이 생겼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그걸 박상혜 씨가 알아요? 응. 어떻게 알았는지 박상희가 나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 그래서 만났더니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상희가 그러더라. 빚 갚아줄 테니까 나보고 정분이가 범인이라고 말하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로당에서 미안해, 정분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 언니는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언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언니를 안았습니다. 정분아, 고마워. 근데 나 이제 어떡해? 박상희한테 찍혔어. 만약 내가 말 안 들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그때 소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명자 이모, 혹시 박상희 회장이 이모한테 다른 얘기한 거 없어요? 다른 얘기? 네. 왜 정분 이모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 얘기요.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박상희가 한 번은 이상한 얘기를 했어. 뭔데요? 정분이가 너무 칭송받는 게 싫대. 화재 사건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정분이만 치켜 세운대. 화재 사건? 소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가 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아, 그건 제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이모, 무슨 화재 사건이에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일이야. 이 동네에 큰 화재가 있었어. 낡은 집이 많아서 불이 순식간에 번졌지. 그래서요? 그때 한 집에 아이가 있었어. 6살짜리 여자아이였어. 부모는 장 보러 나가고 아이만 혼자 집에 있었는데 불이 난 거야.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마침 집 앞을 지나가다가 불을 봤어. 그리고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 119가 오기 전에 아이가 질식할 것 같았어. 그래서 이모가 들어가신 거예요? 응.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 아이를 안고 나왔는데 나는 화상을 많이 입었어. 저는 팔뚝을 걷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모. 소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아이는 무사했어. 부모님이 와서 아이를 데려갔고 나는 병원에 입원했지. 한 달 동안. 그 아이가 누구예요? 박상의 씨 조카야. 순간 소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럼 이모가 박상의 회장 조카를 구한 거예요? 응. 그런데 왜 박상의 회장이 이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그 사건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정분이를 영웅처럼 대했어. 박상희는 조카를 구해준 건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질투도 했던 것 같아. 질투요? 응. 박상희는 항상 동네에서 주목받고 싶어 했거든. 회장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정분이가 화재 사건으로 주목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지.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확실히 그 사건 이후로 박상혜 씨가 저한테 미묘하게 차가웠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럼 이번 기금 사건은? 소라가 말했습니다. 박상혜 회장이 이모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계획한 거예요. 10년 동안 쌓인 질투를 이번 기회에 폭발시킨 거죠. 소라의 말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박상혜 씨는 저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사라진 증거, 그리고 박상혜 씨의 질투, 모든 것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라가 말했습니다. 이모,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돼요. 우리 이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일찍 나갔습니다. 이모, 구청 가볼게요. 김지호 공무원 뒷조사 좀 해야 해요. 조심해, 소라야. 걱정 마세요. 금방 올게요. 소라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가서 인사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명자 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정분아, 나 또 왔어. 언니는 어제보다 얼굴이 더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언니?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정부나 박상희가 나한테 또 연락했어.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래요? 너한테서 정보를 더 캐내래. 소라가 뭘 알아냈는지, 너희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 모른다고 했어. 근데 박상희가 화내더라. 만약 협조 안 하면 빚 독촉 들어간대. 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정부나, 나 진짜 무서워. 박상의 눈빛이 예전이랑 달라. 뭔가 미친 사람처럼 보여. 언니의 말에 저도 불안해졌습니다. 언니, 집에 가서 쉬세요. 박상혜 씨 연락 오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이제 며칠만 버티면 돼요. 소라가 증거 다 모으고 있어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라가 돌아왔습니다. 이모, 대박이에요. 소라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뭘 알아냈어? 김지호 공무원 완전히 걸렸어요. 소라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모, 제가 구청 도시계획과에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부탁해서 내부 자료 좀 봤는데요. 뭐가 있었어? 재개발 구역 지정 문서요. 거기에 구역 경계선이 표시돼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소라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 파란색 선이 재개발 구역 경계예요. 근데 이 선 안에 딱 한 집이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디? 여기요. 이 주소가 박상희 회장 동생 집이에요. 소라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본 문서에는 이 집이 경계선 밖에 있었어요. 즉, 재개발 구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누군가 나중에 경계선을 수정해서 이 집을 구역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이모, 재개발 구역 안에 있으면 최소 5억은 받아요. 밖에 있으면 한 푼도 못 받고요. 소라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수정했어? 김지호 공무원이요. 수정 이력을 보면 김지호 공무원 계정으로 접속해서 고쳤어요. 11월 18일에요. 그럼 완전히 증거네. 맞아요. 그리고 더 있어요. 소라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김지호 공무원 통장 내역이에요. 그건 어떻게 구했어? 아는 분이 도와주셨어요. 물론 합법적으로요. 소라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11월 20일 김지호 공무원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송금인은 박이라고만 돼 있어요. 박? 네. 박상희 회장 성이 박씨잖아요. 박상희.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그럼 박상희 씨가 김지호 공무원한테 1,000만 원을 준 거네. 뇌물로. 정확해요. 그 대가로 김지호 공무원이 구역 경계를 조작해서 박상희 회장 동생 집을 재개발 구역 안에 넣은 거죠. 그럼 박상희 씨는 2천만 원을 훔치고 그중 1,000만 원을 김지호한테 준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아마 최민구 브로커한테 줬을 거예요. 소라의 추리가 정확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목적이 뭐야? 이모, 생각해 보세요.
박상희 회장은 동생 집을 비싸게 팔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지호 공무원한테 뇌물 주고 재개발 구역 안에 넣은 거죠. 그럼 5억을 받잖아요. 그럼 나는 왜 범인으로 만든 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박상희 회장이 기금에서 돈을 빼돌린 건 주민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범인으로 만들어야 했던 거죠. 왜 하필 나야? 소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모, 솔직히 말할게요. 박상희 회장은 이모를 오래전부터 미워했어요. 화재 사건 때문에요. 그건 어제 얘기했잖아. 맞아요. 근데 단순히 질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알아봤는데 소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재 사건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았어요. 65세 여성, 불길 속 아이 구해, 영웅 이런 식으로 대서특필됐어요. 그때 기자들이 많이 왔었지.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박상희 회장 가족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온통 이모 얘기뿐이에요. 소라가 기사를 읽어줬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한 정분 씨. 화상을 입고도 끝까지 아이를 놓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이모, 박상희 회장은 조카를 구해줘서 고마워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가족이 언론에 묻혔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모만 영웅이 되고 자기는 그냥 조카 보호자로만 나온 거죠. 소라의 말을 듣고 보니 그때 박상희 씨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굴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박상희 씨는 10년 동안 나를 미워한 거네.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복수한 거예요. 이모를 도둑으로 만들어서 이모가 쌓아온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요. 소라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최민구 브로커가 서 있었습니다. 정분 씨, 안녕하세요. 최민구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문을 닫으려는데 최민구가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정분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좋은 조건 갖고 왔어요. 관심 없어요. 이 집 지금 팔면 3억에 팔 수 있어요. 현금으로 바로 드릴 수 있고요. 안 판다고 했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최민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분 씨,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하셨어요. 도둑으로 몰렸고 아무도 안 믿어줘요. 이런 상황에서 집이나 팔고 다른 데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민구의 말투가 점점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때 소라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모? 최민구라는 브로커야. 소라는 최민구를 노려봤습니다. 아, 최민구 씨? 제가 찾고 있었어요. 누구시죠? 저는 소라라고 해요. 기자예요. 최민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기자? 네. 혹시 박상희 회장 아세요? 순간 최민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상희 회장이요?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박상희 회장이랑 돈 거래하신 거. 소라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상희 씨와 최민구가 골목에서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최민구가 당황했습니다. 이 사진 보면 뭔가 주고받으시던데요? 혹시 돈이었나요?
그건 이모 집 싸게 사들이라고 박상의 회장한테 돈 받은 거 맞죠? 소라의 추궁에 최민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증거 다 있어요. 박상의 회장 통장 내역도 확인했어요. 1,000만 원 송금한 거. 최민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봐요, 기자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범죄죠. 이모를 협박해서 집 싸게 사들이려고 한 거잖아요. 소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중개만 하려고. 중개가 아니라 사기죠. 이모 상황 이용해서 집 헐값에 사려고 한 거잖아요. 최민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최민구는 그대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문을 닫자 소라가 저를 봤습니다. 이모, 저 사람도 공범이에요. 박상의 회장한테 돈 받고 이모 집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소라야, 너 정말 대단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박상의 회장을 잡아야죠. 소라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모, 내일 주민회의가 있다고 했죠? 응, 박상혜 씨가 소집했어. 좋아요. 그때 모든 증거를 공개할게요. 은행 CCTV, 김지호 공무원 뇌물, 최민구 브로커 거래, 회계장부 조작, 재개발 구역 경계 조작. 다요. 소라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모, 내일이 결전이에요. 준비하세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화장대 거울을 봤습니다. 65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지고 늙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모든 게 끝난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 앞에서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상혜 씨의 가면을 벗길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경로당의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박상혜 씨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저는 소라와 함께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모,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소라가 가방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북과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들어서자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정분 씨가 왜 여기 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박상혜 씨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분 씨 오셨군요. 좋아요.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죠. 박상혜 씨는 회계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우리 주민 기금 2천만 원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박상혜 씨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11월 15일 이정분 씨가 2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안 가져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나요? 장부에 분명히 당신 이름이 있는데요. 박상혜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분 씨에 대해 더 알아봤는데요. 정분 씨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시는데
생활비도 부족하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왜 집을 팔려고 하셨어요? 브로커한테 연락도 받으셨잖아요. 박상혜 씨의 말에 주민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세요. 정분 씨. 증거가 다 있어요. 박상혜 씨가 승리자처럼 웃었습니다. 그 순간 소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소라의 목소리가 경로당에 울렸습니다. 박상혜 씨가 소라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정소라라고 합니다. 정분 이모 조카고요.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혜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박상혜 회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소라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라가 화면을 벽에 비쳤습니다. 프로젝터가 없었지만 소라는 노트북 화면을 주민들에게 돌려가며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증거, 은행 CCTV입니다. 화면에는 은행 창구가 보였고 박상혜 씨가 서 있었습니다. 11월 15일 오후 2시 37분. 박상혜 회장이 직접 은행에 가서 주민기금 통장에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잠깐, 그럼 돈을 가져간 건 박상혜 씨잖아.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상혜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가 관리하는 통장이니까 당연히 제가 찾아가죠. 맞아요. 근데 왜 회계장부에는 정분 이모가 가져갔다고 적으셨나요? 소라가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 회계장부 조작입니다. 소라가 회계장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11월 15일 출금 부분에 이정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정액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지우고 정분 이모 이름을 쓴 거죠. 주민들이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 종이가 울퉁불퉁해. 필체도 다른 것 같은데? 박상혜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로 잘못 적어서 수정한 거예요. 실수요? 사람 이름을 실수로 잘못 적으세요? 소라가 따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 구청 공무원과의 부정 거래입니다. 소라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골목에서 박상혜 씨와 김지호 공무원이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청 도시계획과 김지호 공무원입니다. 박상혜 회장과 11월 17일 밤에 만나서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건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박상혜 씨가 변명했습니다. 인사하면서 봉투를 주고받나요? 소라가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분명히 봉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지호 공무원 통장을 확인한 결과 11월 20일에 1,0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송금인은 박이라고 돼 있고요. 주민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00만 원? 뇌물이잖아. 그럼 박상혜 씨가 공무원한테 뇌물을 준 거야? 소라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가로 김지호 공무원은 재개발 구역 경계를 조작했습니다. 원래 박상혜 회장 동생 집은 재개발 구역 밖이었는데 김지호 공무원이 경계선을 수정해서 구역 안에 넣었습니다. 소라가 구역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상혜 회장 동생은 보상금 5억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한 푼도 못 받을 집인데요.
주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럼 우리 기금을 훔쳐서 공무원한테 뇌물 준 거야? 자기 동생 배불리려고? 박상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 브로커와의 공모입니다. 소라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상혜 씨와 최민구 브로커가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박상혜 회장은 최민구 브로커한테도 돈을 줬습니다. 정분 이모를 협박해서 집을 싸게 사들이라고요. 정분 이모가 도둑으로 몰려서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되면 집을 헐값에 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주민들이 박상혜 씨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회장님? 우리 돈을 훔치고 이웃을 도둑으로 몰고. 박상혜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소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 명자 이모의 증언입니다. 소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명자 이모,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명자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명자, 너. 박상혜 씨가 언니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박상혜 씨. 나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요. 언니는 주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상혜 씨가 나한테 협박했어요. 내 빚을 잡고서 정분이가 범인이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명자. 박상혜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박상혜 씨가 직접 말했어요. 정분이가 너무 칭송받는 게 싫었대요. 화재 사건 때부터 계속 질투했대요. 언니의 말에 주민들이 놀랐습니다. 화재 사건? 10년 전에 정분 씨가 박상혜 씨 조카를 불 속에서 구한 일 말이에요. 그때부터 박상혜 씨는 정분이를 미워했어요. 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분아. 저는 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언니 잘못 아니에요. 그때 경로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박상의 이모 조카예요. 이름은 서연이고요. 서연이라는 여성이 말했습니다. 박상혜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너 왜 왔니? 이모, 저 들었어요. 정분 할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셨다고요. 서연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세요? 저예요. 10년 전에 할머니가 구해주신 아이.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서연이 그때 그 아이. 네. 저 이제 다 컸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 죽었어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모. 서연이 박상혜 씨를 봤습니다. 이모,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저를 구해주신 분인데. 박상혜 씨는 무너졌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박상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분이가 너무 칭송받아서 난 투명인간 같았어. 그 화재 이후로 모두가 정분 씨만 봤잖아. 나는 뭐였는데. 박상혜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 회장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날 안 봤어. 다들 정분이만 영웅이라고 했어. 나는 그냥 조카 보호자일 뿐이었어. 박상혜 씨의 고백에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분이를 무너뜨리고 싶었어. 정분이가 쌓아온 명예를 다 박살내고 싶었어. 박상혜 씨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민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도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상혜 씨 당신이 질투 때문에 이웃을 도둑으로 만들었단 말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박상혜 씨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분 씨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는 박상혜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박상혜 씨,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회장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데 왜 그걸 못 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누군가를 더 주목하고 누군가는 묻히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 투명인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당신도 이 동네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어요. 박상혜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소라가 말했습니다. 박상혜 회장님, 김지호 공무원님, 최민구 브로커님. 이 세 분은 모두 법적 조치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횡령, 뇌물, 사기, 협박. 죄목이 많네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경찰에 신고해야죠. 우리 돈 2천만 원도 돌려받아야 하고요. 도영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분 씨,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의심했소. 괜찮아요, 도영 씨.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정분 씨,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누명을 벗었습니다. 소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해냈어요. 고마워, 소라야. 내가 없었으면. 저는 소라를 꼭 안았습니다. 명자 언니도 다가왔습니다. 정분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언니 괜찮아요. 언니도 피해자예요. 저는 언니도 안았습니다. 서연이도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경로당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와서 박상혜 씨, 김지호 공무원, 최민구 브로커를 조사했습니다. 주민기금 2천만 원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주민들은 다시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축하 모임이었습니다. 정분 씨, 이번 일로 우리가 깨달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도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했어요. 정분 씨를 우리 동네 주민 대표로 모시고 싶어요. 네. 저를요? 네. 박상의 씨 자리가 공석이 됐으니까요. 정분 씨가 제일 적임자예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는 정분 씨를 존경해요. 주민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과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라가 말했습니다. 이모, 이번 일로 기사 하나 쓸게요. 65세 여성, 누명 벗고 진실 밝히다. 어때요? 됐어. 더 이상 주목받고 싶지 않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어.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이번엔 평온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가 보였습니다. 낡은 집들, 좁은 골목, 오래된 가게들. 30년을 살아온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곳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도 진실은 결국 스스로 걸어 나오는 법이다. 그리고 이웃이라면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창문을 닫고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사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빌게요. 감사합니다.